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일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 리츠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 교육 등 협회 역할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부르죠.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를 말하는데요.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 및 자산관리 회사 구조도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구조도인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저희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투자자가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고요. 그 내부에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임차인 매수인과 부동산 투자회사 간의 그런 관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위탁을 해서 자산 보관, 자산 관리, 사무 수탁 하는 이런 구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그리고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이고요.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70억이거든요.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을 합리화하는 부분인데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입니다.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 윤리 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변경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 공제의 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리츠는 일반 국민 공모 의무가 있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 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인데요. 첫 번째가 리츠의 부동산 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 자산 비율 규정 위반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영업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5조 그리고 제42조, 제5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 비율이 높아져 부동산 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 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해서요. 앞으로는 자산 구성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 70억 원이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 개시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 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산관리 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의 역할 확대인데요. 최근 리츠 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 윤리 교육을 협회 3으로 새롭게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협회에서 수행하던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의 교정 공제의 추가입니다. 2015년 교정공제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에도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그리고 군인공제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서 여러 완화 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서요.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정공제에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서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리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공포되고 개정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상세하게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사항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현황도 해당 자료에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가받은 자산관리 회사 목록도요. 53개사인데요.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수탁 규모가 크고요. 그럼 코람코 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 신탁, 캔달스퀘어 리츠운용, 신한리츠운용, JR투자운용 많이 들어봤죠?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산신탁도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 KB자산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LB자산운용까지 이렇게 53개사로 이렇게 자산관리회사 목록도 있으니까요. 수탁 규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하시는데 수탁 규모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느새 주말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인 새벽인데요. 월요일도 월요병 없이 출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